오늘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의 건설교통국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음패스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그루타나 셔플의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누리코리 증차를 통해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상습 정체 교차로 3개소를 개선하고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를 조기 개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동참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심 상업지역과 금강 주변 상가에 대한 허용 농도를 완화해서 상가 공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영구 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고, 건축물 해체 공사 아파트를 감면하여 23년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에서 특별부문 취업수를 달성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종시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도시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변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읍면 공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2수도에 걸맞는 도로 철도망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금년도 올해 추진할 업무를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수도에 걸맞는 혁신적인 도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위상에 맞게 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관내에 12개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 차량 증차 및 출퇴근 시간대 집중 탄력 배차로 배차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응패스 도입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한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과 시민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교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응답형 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 방식도 효율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누리콜 광역 운행을 시행하고 운전원을 지속 채용해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콜 시스템 고도화를 고급 택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어울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정액권 이응패스를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어울림 무료 제공과 아울러 어울림 자전거의 대여소를 지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심 도로체계 개선과 주변 지역 간 연결 도로망 구축을 통해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자녀생활권 개발 등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 심화를 대비하여 국지도 96구 개선과 임난수로, 절제로, 갈매로 확장, 금강 횡단 교량 신설 등에 대하여 우리시 제시안이 개발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도 올해 2배수를 추가로 개선하여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심과 주변 농촌 지역 간 연결 도로망도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심 내부 도로와 주변 지역 간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광역 북대리 날씨 연결도로 사업 지금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 중인데요. 우리시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수도에 도약하는 우리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전략 수도에 걸맞는 공간 구조와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생활권별 인구, 도시계획 시설, 공간 구조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노후화된 읍면공업지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반시설 확보 등을 지원하게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주민 체감 사업을 시행하고 읍면지역 빈지 및 노후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수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거 안정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만 877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로는 동지역에 2,643호, 읍면지역에 8,233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한 세종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신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구역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원주민 주거약자,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시형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한편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지원 등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거주 청년들을 위한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 공급 지침을 개정하여 하반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및 갈등 관리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단지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공사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제도를 통해 국제 메가 이벤트 개최 도시, 국정 운영 중추 도시로 발전하는 도시 이미지를 반영하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및 시범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 소유에 맞춰 정치, 공공,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와 저단형 게시대를 지도 펼치하고 아름다운 간판 공부를 통해 한글 간판과 창작 간판으로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등 올바른 5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4년도 건설교통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우리 의원님입니다. 예, 세종에서 이름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산업동 1월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 지금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부 입주민들은 이제 준공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어떻게 파악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인패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의원들이 이제 올해 7월 도입될 예정인 그 KPS하고 중복이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앙정부가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는 뭐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대로 답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6-3 생활권의 그 아파트 지금 1,350세대가 지금 거의 준공에 와 다니 준공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 그 이제 법적으로는 그 입주 시작일로부터 40일 전에 이제 지금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일이 지나가지고 지난 1월 5일 날에서 7일 날까지 이제 사전 점검을 했는데, 그 현장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입주민들이 좀그 요구사항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또 안전 문제하고 일부 이제 내부 도로 문제, 조경 문제, 또 지난 26일 날 그 EPSC 아까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약간 뭐 끓림 냄새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입주자들이 안전 그 확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중공일이 이날 30일인데 그 중공까지 과연 그 중공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안전점검은 오늘 저희가 그 품질 점검단을 통해서 지금 8개 분야에 저희 입주민들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오늘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중공검사는 일단 그 업체 측에서는 30일까지 충분한 인력 투입을 해서 중공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진짜 걱정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중공 그 사전 그 입주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 보안 사항이 다 보완이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전 점검을 더 한 번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 시공사나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좀 날짜를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협의할 예정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음패스는 그 국가에서 뭐 승인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 복지부에 사전 그 복지 사업 승인은 일단 받았고요. 그건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완료를 했고, KPS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을 좀 염려하시는데, KPS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교통 그 환급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정기권이가 소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KPS하고 전혀 다른 그 이용권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KPS하고 우리 이음패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시민들은 그 KPS하고 이음패스 둘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KPS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음패스도 같이. 그 패스 두 가지를 다 구입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걸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KPS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음패스 지금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곧 한 2월달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KPS를 또 같이 탑재해가지고 저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중복 투자 이런 그 어떤 지적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KPS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이 있고, 이음패스는 이제 개인이 2만 원권을 구입을 하면 5만 원 범위에서 3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5만 원 범위에서 그 소멸되는 그 정기권이기 때문에 KPS도 같이 이용하고 그다음 이음패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일보 김지현 부장님. 그거 국장님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KPS는 지금 이음패스하고 그 운영 방법이 틀리잖아요. 이제 K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자기가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그걸 마일리지 부분에서 환급을 받고 나서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고, 이음패스는 우리가 교통카드죠. 지금 세종시만은 교통카드인데, 교통카드에 우리가 앱을 장착을 하면 그 앱 가지고 2만 원권을 구입을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탄다든지 우리가 어울리는 공짜로 이렇게 운영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KPS도 중복될 일도 없고, 그 시민들이 KPS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덤으로 이음패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PS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제도잖아요. KPS는 예. 그 마일리지를 이음패스하고 어떻게 호환해서 쓸 수 있냐는 얘기죠.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한번 네, 과장님 말씀. 교통과정입니다. 그 똑같은 패스라고 해서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금액을 카드사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고요. 우리 이용패스는 2만 원 내면 5만 원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패스는 마일리지 적립이죠. K패스가 마일리지 적립해서 환급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중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세종 시민들은 이용패스와 K패스의 그 마일리지 환급 받는 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법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저만 더 좋은 거죠. 예. 중복을 가지고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검토와 협의하고 있다고 그럼 저기 시민들은 한 가지 그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고. 그러니까 패스는 이응패스는 시민들이 선택해서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K패스 같은 경우는 그걸 등록을 해놓으면은 본인이 쓴 대중교통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나중에 환급해 주는 거니까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내일일보 김주환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상가 공실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앞서 지난번에도 그 금강 수변 쪽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한번 1차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가 공실 문제가 금강 수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종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강 수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자꾸만 이제 그 상가 공실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도랑동 중심상가에 있던 분들이 맨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금강 수변하고 중심부하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이제 세가 싸니까 중심부에 있던 업종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게 되면은 그쪽에 또 다시 공실이 또 생기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성동이라든가 뭐 아름동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공실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금강 수변상가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용도 지역 완화를 지금 2년에 걸쳐서 22년도하고 작년에 이제 두 군데를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는 BRT 주변으로 해가지고 공실이 많은 상가 때문에 용도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변 상가 쪽이 제일 공실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저희가 그동안 그 업종 일조 완화를 해가지고 입주를 이제 완화를 시켰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제 수변 상가 쪽에 상당히 공실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수변 상가부터 이제 공실을 해서 하고자 완화를 시킨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완화하고 나서 지켜봤을 때 저희 시 건설교통부 입주한 이후로 그 수변 상가가 많이 상가가 좀 활성화됐다는 통계 수치도 있고요. 그런 부분 또 나성동이나 이제 아름동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업무시설용지라든지 그런 걸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 하여간 공실이 많은 지역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완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강 수변 상가에 너무 집중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기축제 관련해서도 금강 수변 상가의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비축제 기간을 가지고 한 달일 또는 이제 연장을 해서 2주 연장을 해서 제가 알기로 45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칠 정도로 금강 수변 상가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은 도랑동이라든가 나성동 타 상가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규모 그 소형 호텔 그 규제하는 거 작년에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성동 이제 상인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숙박 시설이 없어가지고 상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편이 있다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 고려해서 작년에 이제 소규모 숙박 시설도 완화한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나성동이 됐든 아름동이 됐든 수련상가가 됐든 이런 부분은 좀 그 상가 공실 문제를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걸 뭐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BC 김시혜 기자님. 네, 그 엠버스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업체 운송 사업자 측에서 환승 할인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세종시에서 추산하신 혹시 환승 보조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하고 이게 지금 어떤 협의가 어디까지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일까지 이게 운행이 안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그러면 대광위에서 재공모 과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운행 시기를 우리 세종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그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그 환승 보조금 그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자 공모할 때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지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환승 보조금은 어떤 이제 승객 수요에 따라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대전시 부분하고 또 우리 시 부분이 금액이 따로 지금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금액은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내일 지금 11일까지 운행 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현재 조금 전까지 이제 파악하는 바로는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지금 아마 버스 구입도 안 된 상태고 뭐 해서 지금 운행 의지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운행을 안 하면 아마 대광에서 아마 면허 취소 내지는 뭐 재공고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공고 절차를 밟게 되면 최소한 뭐 한 빨라야 뭐 5, 6개월 후에 뭐 조금 저희가 업체 선정하고 또 운행 개시 준비하는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추가로 하나만 그 재공고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가 나갈까요? 이제 업체 측에 이제 이번에 그 무산된 이유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 전남 그 담양인가에도 거기도 22년도에 전국적으로 이제 5개 노선에 대해서 이제 엠버스 공모를 했는데 거기도 3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공모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아마 노선 자체가 폐선이 됐습니다. 전남 담양 노선인데 저희도 또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수익성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업체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재공고할 때는 한번 대광에 재협의를 해서 버스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뭐 재공고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종TV 정의영 기자님. 네, 세종TV 정의영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행복도시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각 읍면동을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님께서 행복도시에 대한 개발을 주력하다 보니까 외부에 대한 읍면동이 면적은 10배가 넘습니다. 읍면동이 10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경을 안 쓰고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시켜온 그런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개혁이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비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조례 부분에서 건축 조례 부분에서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의원님들이나 이분들하고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집행부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공주나 천안이나 청주를 보면은 개발행위 면적을 보전관리에서는 세종에서는 5,000제곱미터입니다. 다른 시도는 3만 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을 완화를 시킨 상태고요. 두 번에 경사도도 그렇습니다. 주변 공주나 청주나 천안은 현행 25도까지 개발행위도 완화를 시켜놨는데
세종에서는 지금 17.5도로 상당히 강화를 해서 거의 이 도로 경사도는 14도, 거의 평지 수준이 아니면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주변에 임야가 상당히 많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m까지가 넘으면은 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정리 좀 해서 질문만 하세요. 설명하는 게 아닙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질문할 것만 딱 몇 가지만 질문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개발의 면적이나 경사도나 또는 그 토지 분할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완화를 할 수 없으신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세종시가 이제 출범하면서 약간 그런 그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규제 부분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성장관리 방안을 저희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단계발을 좀 막고자 하는 그 세종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규제한 부분도 있는데, 읍면동의 뭐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 읍면동이 좀 낙후되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읍면동의 어떤 기반시설 부족 때문에 약간 그 외지에서 이렇게 투자라든지 이제 입주하고자 하는 분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개선해야 하는 거고, 이게 사실 뭐 이게 지금 경사도라든지 말씀하신 뭐 도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알기로도 그 세종시에 오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큰 제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근진. 네, 뉴쇼핑 홍근진입니다. 게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경제산업국장님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른 데로 연결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검토하시기를 빌고요. 교통 문제 2개 하고 그다음에 경관에 관한 거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하고 같이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응패스 관련해서 아까 설명 중에 수요 응답형 버스가 셔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제 시구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도시명 DRT라고 트로타가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시구시에는 셔클도 포함입니다. 네, 셔클은 지금 이응패스로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같이 포함을 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셔클이 지금 비싼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해서 이 셔클이 지금 아마 기준요금 1,800원이 지금 혜택이 되는데, 일반 요금보다 비싼데 그럼 여기도 그 이응패스에서 주는 혜택을 똑같이 주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셔틀에 관한 운영 앞으로 지금 시범사업 중인데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택시 문제 관련해서 통합콜 시스템 고도화해서 고급 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택시 문제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 택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지 고급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정책을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 경관 관련해서 범용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의 시범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행복청에서 오래전에 그 특화 경관 사업이라 그래서 세종시만의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른 그 경관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에 가보면 집 생긴 모양, 색깔만 봐도 대단한 경관으로 문화 자원이 되고 관광 자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행복청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뭐 다른 도시하고 똑같이 회색 아파트 도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특화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좀 이상입니다. 예, 지금 셔클은 상당히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교통수단 하나로서 굉장히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4년도에 현대에서 지금 아마 실증사고 완료가 됩니다. 24년도 마지막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할 거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계속 운영할 계획을 그리고 지금 지역도 확대를 네, 지역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한 3, 4생활권, 1, 2생활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3, 4생활권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수급 문제인데 사실 택시가 상당히 부족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이제 증차를 86대까지 이제 늘렸는데 지금 43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전국적으로 택시 수요를 볼 때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택시 총량 지침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추가 증차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좀 택시를 더 추가로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범용 디자인, 고급 택시 고급화 문제는 지금 고급 택시가 뭐지 그게? 이름이? 벤티 고급 택시가 지금 4대가 지금 우리 시에는 지금 법인 택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 대 더 추가해서 올해 더 확대를 할 예정인데 그 벤티라는 그 택시가 이제 가족 단위로 뭐 장거리를 이제 운행을 할 때 이제 불러가지고 이용하는 버스인데 택시인데요. 그 부분 상당히 좀 시민들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범용 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국도시 이제 관광청에서 그 7대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지금 우리가 디자인 심의라든지 그런 데 적용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범용 디자인은 사실 그 이제 7대 경관이라든지 그동안 한국도시에서 이제 적용했던 디자인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우리가 더 좀 세계적인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 디자인 부분에서 좀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 계획을 좀 최초로 이제 수립하는 범용 디자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도시와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좀 적용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대전 인터넷신문의 최대호 기자님. 국장님, 현대에서 셔클 앱 서비스 중단되면은 우리가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죠? 그로부터?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걸 이제 대처하는 게 이번에 이음패스 앱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이번에 지금 예산이 서 있고 그 올해 이제 9월 달까지 그 앱을 개발을 하면 뭐 셔클, 버스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이제 우리 하나의 어떤 세종형 교통카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가 5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의 그 어떤 앱을 가져야 시민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우리가 또 현대가 중단되더라도 그걸 다른 업체에다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좀 운영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좀 세종시를 오래 출입한 기자로서 안타까운 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어서 세종시에 지금 건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물론 안전하고 꼼꼼한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타 지역에 맞춰서 형평성 있는 인허가가 진행이 돼야 세종시가 지금 어찌됐든 지금 건설들이 너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세종시가 그렇게 시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혹시 개선책을 고민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실 수 있나? 예, 저희가 이제 소규모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인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업 시행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건축 인허가 기간이 한 30일에서 50일 사이에 이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약간 절차가 늦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시행사에서 어떤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게 좀 늦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기간이 30대다 보니까 그 약간 늦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그 업체에서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밀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들한테 많이 이의 제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기관 내에서 이제 관계기관 협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이라도 자주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뭐 많이 단축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업체에서 좀 요구하는 사항까지 좀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커스 SDR의 최종님. 저기 버스 노선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이제 12개 노선을 갖다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제 광역이 이제 그 대전으로 가는 게 3개가 있고 공주, 청주로 가는 게 각각 1개씩에서 5개에다가 뭐 이제 관내 7개가 신설된다고 써있고 노선이 어떻게 편리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광역 노선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전이 3개, 청주하고 공주 노선이 2개가 이제 포함해서 5개 노선이 돼 있고요. 그 운행은 지금 1001번은 아마 이제 개통이 돼서 운행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F버스하고 이제 이쪽에 고운동 쪽에서 오는 고운동 쪽에서 가는 신설 노선이 있습니다. 5부분까지 가는 3개 노선이고 청주하고 공주 노선이 2개 노선이 되겠고요. 그 내부 신설 노선 7개 노선은 저 우리 신도시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노선 계획을 짜놨는데 이 노선도 저희가 지금 어쨌든 버스 그 출고 상황이라든지 운전자 수급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전반기까지는 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노선 확정은 아니고요. 노선을 확정해서 이미 다 발표를 홈페이지에 지금 저희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네. 당장 질문을 해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브리핑을 모두 마치고 나오겠습니다.